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조국 정경심 부부의 불법 혐의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를 백해무익한 진영 대결로 몰아갔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적지 않이 남아있는 이들 부부가 연루 의혹을 받는 여러 불법 행위들의 실상이 재판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양심적인 증언에 의해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에 의해 제기되는 생생한 범죄 상황 증언에 대해 당사자인 정경심은 대부분 모르쇠와 진술 거부 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경심은 27일에도 조범동 사건 관련 증인으로 법정에 불려나와 민감한 질문에 모르쇠 답변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이 정경심과 조범동이 주고받은 투자 관련 문자 등을 근거로 묻는 질문에 정경심은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일부 질문, 예를 들면 강남 건물과 관련한 문자와 투자 자금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한 질문엔 조범동 얘기를 듣고 기분이 업돼서 한 얘기라거나 전공이 문학이다 보니 상상력이 있어 의미 없는 숫자를 적어놓은 것이라는 등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정경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하나같이 정경심의 불법 행위를 생생히 증언하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시민과 공지영입니다. 유시민과 공지영은 누구보다 조국 패밀리를 변론하고 이들을 기소한 검찰 비난에 앞장서온 이들이어서 밝혀진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볼 때 이들의 이 같은 태도는 매우 무책임해 보입니다. 유시민은 정경심의 한밤 PC 반출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것에 대비해 증거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검찰이 증거가 없고 말만 있다. 조국 딸 조민 스펙 11개를 다 허위로 규정했는데 어느 한두 개라도 확신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정경심이 구속된 이유는 조국 부인이라서 그렇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의 이 같은 주장은 법정에 나온 중요 증인들에 의해 하나씩 허위 주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부부 재산관리인인 김경록은 법정에서 유시민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정경심이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검찰의 배신을 당했다며 자신에게 하드디스크를 숨길 것을 지시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정경심의 친구인 공주대 김 교수는 정경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논문 초록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조국 부부의 딸 조민을 논문 초록에 올려준 것을 후회한다고 참회의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정경심의 거짓 진술과 입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자신들도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증언, 그러니까 스펙 조작 공범 상황임을 생생히 증언하는 쪽을 택한 것은 이들의 법정 진술의 신뢰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시민은 양심이 있다면 그간 조국 부부와 그 자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검찰을 비난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사과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법정에서 진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말의 사과도 반성도 없고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지영도 유시민과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지영은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정경심이 자산관리인 김경록과 나눈 문자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매우 흥분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주식을 다 팔거나 명의신탁을 해야 한다. 어디 묶어놓을 곳이 없나?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 등의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을 검찰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하자 공지영은 그들은 일개인이다, 남의 가정에서 오간 문자를 공표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고발돼야 한다며 검찰을 맹비난했었습니다. 검찰이 재판 중에 증거로 제시한 통화 내용을 남의 가정 파괴와 동일 사안으로 주장하면서 조국 가족을 옹호한 것으로서 매우 억지스러운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공지영은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님 닷새만 더 버텨주세요, 많은 사람의 기도가 천사의 날개처럼 감싸주실 겁니다라며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억울한 정경심이 곧 석방될 것처럼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지영의 눈에 검찰이 기소한 정경심의 불법 혐의들이 보이지 않거나
전부 거짓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런 반응을 나타내긴 어렵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공지영은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겨냥해 이렇게 간첩들 만들고 광주 폭도를 만들고 인혁당 노무현을 죽인 게 사법부라면서 이래서 개혁하자 했던 것이라고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맹비난했습니다. 조국 패밀리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이들은 모두 마치 악의 화신인 양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경심과 그의 딸의 위법 사실들이 중요 증인들의 진술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유시민처럼 그도 드러나는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그간의 발언에 대해 어떤 사과도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위선을 꼬집고 비판하는 인물을 띤 유명 작가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기득권을 옹호하고 부조리를 두드러는 행태를 보여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 방어되고 응원받는 문재인 정권은 결코 건강한 정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 정경심 재판은 우리 사회 허위와 기만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